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의 청렴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성균관 사성 김도연이 살았습니다. 그는 학식도 뛰어났지만 인품이 훌륭해 성균관 유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의 어진 인품 때문에 그의 집안은 항상 평온했고 따뜻한 인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여보 서방님, 한 달에 하루쯤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허구한 날 매일 일만 하니 몸이 어디 견뎌내겠소. 내 한몸 편하자고 성균관을 비워둘 순 없어. 유생들이 필요할 때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니겠어. 성균관 사성 김도연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지요. 헌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조정의 실세 호판대감은 평소 눈에 가시 같던 대사성을 쳐내려고 사성 김도연을 자택으로 불렀지요. 이복의 자네도 이제 대사성 자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아니 대사성이라니요? 내가 자네의 뒷배를 봐줄 터이니 대사성의 비리를 찾아 내게 가져오게나. 아니 비리라니요. 대사성께서는 흠결 하나 없는 청렴결백한 분이요. 어찌 그리 꽉 막힌 것이야? 대사성이 옷을 벗어야 자네가 그 자리를 앉을 게 아닌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어찌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한단 말이요. 자네 역시 틀렸군. 그래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나? 사성 김도연은 호판대감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균관의 최고 수장인 대사성이 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인품이 훌륭한 김도연은 이런지하에 호판대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비록 미천하나 어찌 옳지 못한 일에 손을 더럽힌단 말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알지 않는가. 그래서였을까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의금부에서 나와 성균관 대사성과 사성 김도연을 동시에 잡아갔습니다. 죄명은 유생들을 꼬드겨 반정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였지요. 김도연은 어떨결에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김도연의 부인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이제 부처님께 불공도 드렸으니 앞으로 우리 서방님 하시는 일도 잘 되겠지.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종 순심이가 마을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부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이제야 오십니까요? 그래 집안일은 어찌하고 얘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야.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의금부에서 나와 나리를 잡아갔습니다요. 여종 순심의 말에 부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서방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잡아갔단 말이냐? 지가 광군들의 말을 잠깐 엿들었는데 나리께서 반정을 꾸미려 했다고 했구먼요. 아니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우리 서방님이 무슨 반정을 꾸몄다는 것이야? 아무튼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요. 광군들이 아직도 마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구만요. 아니 그자들이 왜 나를 기다린단 말이냐? 나리께서 반정을 일으키려 했으니 마님은 잡아다가 관비로 삼는다 했구만요. 그렇다 한들 나는 내 서방님을 만나봐야겠다. 아이고, 마님. 나리는 면회도 되질 않습니다요. 되려 마님만 잡혀 관비가 될 것이구만요. 내 관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아이고, 마님. 관비가 되면 마님은 못 견딜 것입니다요. 지보다도 더 하찮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온데 어찌 견디려 하십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마님이 관비가 되면 못된 관리들이 아름다운 마님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요. 혹여나 나리께서 일이 잘 되어 돌아오시는 날에 마님이 정조를 잃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요? 여종의 말에 사성 김도연의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의식까지 잃었지요. 다음 날이 되어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셨는감요, 마님. 그런데 이곳은 어디느냐? 이곳은 지 친한 친구 집이구만요. 마님께서 의식을 잃는 바람에 급하게 이리 모셨습지요. 그러느냐 내 친구에게 미안하게 되었구나.
지 친구이니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그나저나 광군들이 마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하루빨리 한양을 빠져나가야 하는구만요. 그러다 괜히 너까지 문제될 수 있으니 너는 여기서 빠지거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하이고 마님, 이런 상황에서 마님 혼자 뭘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지금부터는 저 없이 마님 혼자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구만요.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면서도 엉엉 계속 울었지요. 갑자기 서방님이 그리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서방이 옥사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녀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그날 해질녘이 되자 여종 순심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중으로 도성을 빠져나가야 합니다요. 그러니 어서 채비를 하시지요. 아니 단둘이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디를 가든 우선 마님께서는 관비가 되는 길만은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 나리를 위해서라도 마님께서는 정조만은 지켜내야 합니다요. 여종 순심이는 아직 젊고 예쁜 마님이 관비가 되면 못된 관리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경황이 없던 마님은 하는 수 없이 여종 순심이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녀들은 성문이 닫히기 전에 다행스럽게도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지요. 순심아, 우리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일단 한양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요. 그리고 적당한 마을을 찾아서 나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숨어 지내야지요. 그녀들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충청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 조금 남아있던 돈이 바닥나 두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남아있질 않았지요. 얘 순심이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떡하니? 지금부터는 체면이고 뭐고 우선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요. 그리고 남들의 눈도 피해야 하니 지금부터는 지가 마님을 언니라고 부르겠구만요. 그러니 마님께서도 지를 동생처럼 대해주셔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벌써 3일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나. 언니 잠시만 기다려봐. 이곳은 보아하니 사람들도 점잖아 보이고 하니 숨어 지내기에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가 구걸을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봐서 호구 하나 잡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봐. 갑작스런 여종의 반말에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녀를 이해했지요. 아니 어떻게 호구를 잡는단 말이야? 아, 언니까지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언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순심이는 그리 말하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해가 져도 순심이는 호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얘 아직이니? 아직 눈에 띄는 호구가 없네 쯧쯧. 오늘은 우선 빈 헛간에 들어가 자고 내일 다시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마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지요. 언니 하루만 더 참아. 내일은 내가 꼭 밥을 먹게 해줄게.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하려는 게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 다 따지면 어떻게 살겠어 언니. 때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야. 두 여인은 비어있는 남의 헛간을 찾아 들어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두 여인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님은 거리 뒤편 한쪽에 앉아있고 순심이는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호구를 물색하기 시작했지요. 헌데 순심이 맘에 드는 호구가 영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째 이 마을에는 호구가 없는 것이야. 순심이도 마님도 배가 고파 더 이상 지쳐 버티기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이 다 되어 건장한 사내 하나가 나무찜 위에 호랑이 가죽을 지고 장터로 나왔지요. 그 사내를 본 순간 순심이의 두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찾았다. 찾았다는 순심이 말에 마님도 두 눈이 왕방울만해졌지요. 언니 잠시만 기다려봐. 순심이는 벌떡 일어나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무와 호랑이 가죽을 팔고 20냥씩이나 손에 쥐는 게 보였지요. 순심이는 그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돈도 생겼겠다. 오냐 잘 걸렸다 이놈. 잠시 후 나무꾼이 돌아 나오자 순심이가 그에게 바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 좀 잠깐만 봅시다. 순심이 말에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나보고 말한 것이요? 그렇소, 딱 보아하니 호라비 같은데 그 옷은 언제 빨아 입었소? 한 1년 되었소만 그것은 어찌 물으시오? 으이그 어째 옷을 1년 동안이나 빨아 입지 않는단 말이오. 빈대가 물지는 않소. 뭐 오래 살다 보니 정도 들어 이젠 한 식구가 쏘만. 하이고 그래서야 어디 장가라도 가겠소. 장가 가려면 적어도 옷은 며칠에 한 번씩은 빨아 입고 목욕은 사나흘에 한 번씩은 해야 하오. 정말이요. 그리하면 나도 장가 갈 수 있는 것이요? 뭐 그럼 내가 없는 말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시오. 나도 장가는 가고 싶지만 처녀들이 나만 보면 도망다니니 장가는 꿈도 꿀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럼 장담하건대 분명 장가 갈 수 있소. 아, 그러시오.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어. 나무꾼이 관심을 보이자 순심이는 마님을 불렀습니다. 언니, 잠시만 이리 와보소. 잠시 후 마님이 오자 순심이가 말했습니다. 내 언니요. 내 언니만 데려가면 당신은 장가 갈 수가 있소. 순심이 말에 나무꾼도 마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시오? 장가를 안 갈 것이오. 아니 정말 이분이 나를 장가 가게 할 수 있단 말이요. 아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맨입으로는 안 되니 내게 두냥만 내시오. 두냥 내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가라는 말에 나무꾼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만 해도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 아니 사람 말이 개소리로 들리오. 어째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오. 헌데 조건이 하나 있소. 그게 무엇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언니는 나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오. 그러니 한 양만 더 내면 나도 같이 가주겠소.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로 세냥만 주면 두 분이 나를 따라올 것이요? 아니 어디서 사기만 당했소. 어째 사람 말에 그리 의심이 많으시오. 아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나무꾼은 주머니에서 새냥을 꺼내 순심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가 말했지요. 자,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한턱 낼 테니 주막에 가서 국밥 한 그릇씩 하고 갑시다. 정말이요? 정말 내게 국밥을 사줄 것이요? 아, 이제 그만 좀 되물으시오. 어째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못 믿는 것이오. 언니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순심이는 당당하게 언니의 팔짱을 끼고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꾼은 신이나 그녀들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남이 사주는 국밥을 얻어먹게 되니 그는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름다운 두 여인과 함께 국밥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주막집에 당도하자 순심이가 당당하게 주모를 불렀지요. 주모, 여기 국밥 세 그릇만 주시오. 마님은 너무도 당당한 순심이를 보면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무꾼이 돌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마님은 노심초사하였지요. 헌데 순심이는 천진난만하게 싱글벙글 웃으며 무척 재밌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 국밥 세 그릇이 나왔습니다. 언니, 많이 먹어도. 순심이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밥을 퍼먹었습니다. 마님도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지요. 두 여인은 국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댔습니다. 어째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으시오. 그러다 체하겠소. 그런데 나무꾼이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두 여인은 한 그릇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런데 순심이가 나무꾼의 국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말했지요. 어째 밥맛이 없으시오? 순심이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무꾼의 국밥을 얼른 가져가 마님에게 반을 덜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말도 못하고 그저 숟가락만 빨았지요.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자, 다 먹었으면 어서 갑시다. 당신이 앞장서시오. 순심이는 국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앞장서서 걷고 두 여인은 그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지요. 두 여인은 나흘 만에 배불리 먹으니 이제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 집 국밥 맛있게 하는 것 같지? 그러게, 오래간만에 먹어봐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 마님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배불리 먹고 나니 조금은 안심도 되었습니다. 순심이가 호구를 다루는 솜씨를 보니 왠지 그녀가 믿음직스러웠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순심이만 믿고 낯선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친자매요? 닮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 우린 친자매요. 아, 그렇소. 두 자매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소. 아. 나무꾼은 앞장서서 걸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과 집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지요. 그런데 나무꾼은 어두컴컴한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왠지 무섭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순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겁낼까봐 내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아직도 멀은 것이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왜 무섭소? 혹시 산속에 들짐승 같은 것은 없어? 뭐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나야 고맙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산 중턱에 불 켜진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저 집이요. 저 집이 우리 집이요. 마님은 순심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가 겁먹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순심이도 무서웠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가슴을 펴고 더 당당하게 걸어갔지요. 잠시 후 오두막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들 이리 들어오시오. 마님은 무서워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언니, 나만 믿어 괜찮아. 순심이는 마님을 안심시키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모가 깜짝 놀라 두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얘야, 같이 온 색시들은 누구더냐? 어머니, 이분들은 저를 장가 보내려고 따라온 분들이어요. 아니 정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수가 있어. 그럼요. 어머님은 그저 저희만 믿고 아들을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소. 우리 아들이 장가만 갈 수 있다면 내 더 이상 바랄 게 없소. 늙은 노모는 마님과 순심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심이를 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멀리 볼 것도 없이 자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도 좋겠구만. 어쩜 자매가 이리도 예쁘게 생겼단 말이여. 아이고 참, 어머님도 성격이 불같구려. 만난 지 반나절도 안 되었는데 벌써 무슨 며느리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여. 지금은 아드님이 장가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 차차 준비가 되면 그때 며느리 감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요. 아 그려. 만나자마자 며느리 이야기는 조금 성급했지. 내 자네에게 내 아들을 맡겨 볼 테니 어디 한번 잘 만들어 보더라고. 알겠소. 걱정 말고 있어 보시오. 순심이는 마님을 보면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해했던 마님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안심이 되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묵을 방은 어느 방인가요? 이리 따라오시오. 어머니는 자신이 쓰던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아들과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두 여인은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여인은 오래간만에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녀들은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눕자마자 코를 드르렁굴며 깊은 잠에 빠졌지요. 아이고야, 무슨 색시들이 코를 저리 시끄럽게 군다냐? 어머니 지한테는 그저 듣기 좋은 풍악 소리로 들리는구만요. 히. 나무꾼은 자신의 집에서 두 여인이 자고 있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설레 잠도 오질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깥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 물 깃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지요. 나무꾼 천석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새벽부터 어쩐 일이냐? 어머니, 이제부터 지는 몸가짐도 제대로 하고 열심히 살랍니다. 장가 가려면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해야지요. 허허, 너처럼 말 잘 듣는 놈도 드물 것이다. 그래 열심히 해서 꼭 장가 가거라. 잠시 후 천석은 우물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심이 밖으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거참 이보시오, 천석이. 옷은 그렇게 빨면 안 되는 것이오. 그럼 어찌 빠는 것이요? 이리 내놓으시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잘 배우시오. 순심이는 소매를 걷어 붙이고 빨래하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석이 곧잘 따라했지요. 오, 한 번만 봐도 잘하는구려. 손에 힘이 있으니 빨래도 아주 야무지게 잘하는구려. 호호. 천석은 순심이가 가르쳐준 대로 빨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에 물기를 짜서 빨래줄에 걸었지요. 그리고 그는 흡족한 듯 흐뭇한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까맣던 내 옷이 하얘졌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려. 참 잘했소. 그런데 목욕은 했소. 아직 안 했소.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았으니 몸도 깨끗해야 옷을 더 깨끗하게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 어서 목욕부터 하시오. 목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고, 참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욕을 안 해봤단 말이오. 그저 물고기 잡을 때마다 개울물에 들어가 본 게 전부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더러워서야 어디 누가 좋아할 수 있겠소. 당장 나를 따라오시오. 순심이는 나무꾼 천석을 데리고 집 아래 개울물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홀랑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시오. 순심이가 벗으라는 말에 천석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녀 앞에서 벗는단 말이요? 아이고, 참 뭐 부끄러운 줄은 아시오. 뒤 돌아 있을 테니 어서 벗고 들어가시오. 순심이가 고개를 돌리자 천석이 그제서야 옷 벗고 개울물로 들어갔습니다. 다 벗고 물속으로 들어왔소. 그럼 때가 부를 때까지 푹 좀 담가놓고 있으시오. 천석은 물속에 들어가 순심이 볼까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인 앞에서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잠시 후 순심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등을 내게 보이시오. 부부끄럽소. 아니,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구만. 지금 부끄러운 게 문제요. 어서 이리 오지 못하겠소. 순심이 말에 천석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순심이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순심이가 등 뒤에 떼를 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야, 떼가 아주 떡을 졌네. 떡 졌어. 순심이 천석의 등을 밀자 떼가 잔뜩 나왔습니다. 헌데 천석은 여인이 손이 등에 닿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요. 자, 이제 등 뒤는 내가 다 했으니 손 닿는 곳은 직접 떼를 벗기시오. 순심이 돌아가고 천석은 떼를 박박 밀었습니다. 그러자 떼가 한 움큼씩 나왔지요. 옷매대가 많이도 붙어 있었네. 순심 씨한테 너무 부끄럽구만. 천석이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순심이가 불렀습니다. 떼는 다 밀었소. 그렇소. 내게 때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소. 바로 그런 것을 여인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자, 그럼 이제 나를 따라오시오. 순심이는 천석을 데리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앉혀놓고 머리도 깔끔하게 따주었지요. 그리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자 천석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 보였지요. 아니 이게 정말 내 아들인겨? 말쑥한 게 꼭 귀공자 같구만. 정말 내가 멋있어, 어머니. 암 그렇고 말고 훤칠하고 잘생긴 게 꼭 기생오라비 같구만. 어째 이제 맘에 좀 드시오. 아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처녀가 오고 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 눈에 딱 천생연분이구만. 허참 또 그 소리여. 장가갈 준비하려면 아직도 멀었소. 이제 옷 갈아입고 목욕하는 것 하나 고친 것뿐이요.
앞으로도 말투 행동 능력 고치고 배워야 할 게 많답니다. 아, 그려 알았어. 선상님만 믿을 것이니 어디 맘대로 한번 해봐. 어머니는 말쑥해진 아들을 보며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순심이와 마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지요. 산에서 살다 보니 차린 게 시원치가 않소. 그래도 많이들 드시구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저도 거들겠구만요. 아이고, 우리 선상님께서는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 아들 교육만 잘하면 되는구만. 천석은 매일같이 사냥을 나갔고 그는 들짐승들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헌데 사냥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온몸이 땀에 젖고 옷이 더러워져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순심이는 천석이 직접 옷을 빨게 했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항상 천석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었지요. 순심 씨, 말린 가죽을 팔러 장에 갈 것인데 같이 가겠소? 그렇지 않아도 장구경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 언니 같이 가자고. 그럴까? 그리하여 세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천석은 타고난 사냥꾼으로 가죽을 팔아 또 20냥을 챙겼지요. 보아하니 사냥 실력이 좋은 것 같소. 이 근처에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소. 그래서 산에 있는 들짐승들은 죄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요. 돈벌이로 봐서는 신부를 굶길 일은 없겠소. 그런데 그때 거리에 붙은 벽보를 보고 마님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여나 한양 소식이 있나 해서 가보았지요. 뭐라 써 있어? 뭐 별거 아니고 올해도 7월 칠성날에 잔치를 연다고 써 있어. 아, 그렇소? 그런데 천석이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벽보에 바짝 붙어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뭔자요? 그것은 칠자로 일곱을 의미하오. 그럼 이것은 뭔자요? 그것은 월자로 한 달을 의미하오. 글자가 재밌었는지 천석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성의껏 알려주었지요. 그들은 장터를 실컷 구경하고 해질녘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마님이 순심에게 말했지요. 순심아, 그런데 저 청년 천석이 말이다.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 뭐가 말씀입니까요? 보통 글자를 몇 자만 알려줘도 처음 알려준 것을 금세 까먹기에 실증나는 법인데 저 청년이 낮에 물어본 글자만 해도 20개가 넘는단다. 그런데 그게 예사롭지 않은 건가요? 아, 그럼 보통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몇 개만 물어보고 말거든. 헌데 저 청년은 보통 사람들과 분명 달라. 그럼 다음번에 장에 갈 때 벽보가 남아있으면 알려준 글자를 기억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면 좋겠구만요.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하여 다음 장에 갈 때 두 사람은 또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천석이 짐승 가죽을 팔자 그를 데리고 벽보로 향했지요. 그리고 마님이 천석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알려준 글자 중에 기억나는 글자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7월 칠성날에 관하여서는 천석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술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마님과 순심이의 두 눈이 왕방울만하게 꺼졌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천석은 틀림없는 천재야.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 설명이 되질 않아. 그동안 천석은 글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천석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마님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순심아, 천석군과 같이 책방으로 가자꾸나. 알겠어 언니. 너는 나를 따라오시오. 순심이는 천석의 손을 잡아 끌고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들을 잔뜩 골랐지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순심은 마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의중을 얼른 알아챘습니다. 이보시게 천석, 어서 책값을 치르시게. 그 책이 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요. 허참 장가가기 싫으시오? 장가 가는데 책이 왜 필요하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글도 모르는 사람을 누가 신랑으로 맞는단 말이오. 여러 소리 말고 어서 계산부터 하시오. 천석은 장가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거금 단량이나 주고 책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님은 천석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석은 한 번 본 글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자들을 순식간에 읽어내려갔지요. 아니, 내 아들에게 글도 가르쳐 주는 거요. 그렇소, 어머니. 요즘은 글을 알아야 좋은 신부감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천한 신분으로 글을 알아 무엇하겠소. 그것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글을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지금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글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지요. 어쨌든 나는 선상님들만 믿소. 그러니 우리 아들 장가나 꼭 가게 해주시오. 그런데 처녀 선상은 우리 아들에게 마음은 없소? 일단 글 공부를 모두 마치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꼭 좀 그러시오. 나는 누구보다 처녀 선상이 내 며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소. 글 공부를 하면 아들이 장가 갈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도 흔쾌히 허락을 했지요. 그런데 천석의 어머니는 순심이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아 순심이를 데리고 달 구경을 나왔습니다. 언니, 천석이 가능성은 있어 보여. 응, 재능은 충분해. 그는 절대지능을 가진 게 분명해. 산속에서 자라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천석을 종사관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내 서방님의 억울함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책방에서 언니가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들만 고를 때 나도 짐작은 했어. 천석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헌데 신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장터에서 보아하니 갓을 썼는데 신발은 집신을 신은 자들이 꽤 보이더라. 그것은 둘 중 하나야. 검소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니 돈만 있으면 양반의 신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언니.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한번 천석의 양반 신분을 준비해 볼게.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순심이는 장터가 있는 마을로 내려가고 마님은 천석에게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천석은 마님이 책장을 넘겨줄 때마다 단숨에 모든 글을 외워버렸지요. 마님은 그런 천석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지요. 찾았어, 언니. 헌데 그자가 30냥에서 한 푼도 빼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그렇다면 그자에게 50냥을 주겠다 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 일이 잘 되면 그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흥정해보거라. 알겠소, 언니. 며칠 후 순심이 마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흥정은 성사되었어, 언니. 헌데 그자가 당장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해서 천석 씨한테 말에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자고 했소. 그랬더니 천석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소. 그렇다면 잘 되었다. 이제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만 치를 수 있게 준비만 잘 시키면 되겠어. 그런데 그때 잠이 오지 않았던지 천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째 잠들이 안 오시오?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구경 중이요. 천석 씨도 같이 구경하시겠소? 그럴까요, 그럼? 천석이는 그녀들이 앉아있는 평상에 올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지요. 그런데 천석 씨는 내가 보기에 하늘이 내린 사람이 분명하오. 장차 큰일을 할 것이오. 아니, 나무나 하고 짐승이나 잡는 사냥꾼이 무슨 하늘이 내린 사람이요? 그것은 훗날 큰일을 맡기기 위해 하늘님께서 단련을 시킨 것이었소. 정말 내게 그런 재능이 있어? 그렇소, 내 장담말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훗날 큰 사람이 되어 훌륭한 신부감도 얻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천석은 순심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심이 말했지요. 왜 날 보시오? 혹시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오? 천석은 얼굴이 붉어지고 쑥스러워 말을 못했습니다. 언니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소. 정말이요. 언니 말씀 잘 들으면 내게 시집 올 수도 있어. 또 재차 묻는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언니가 좋다고 하면 나도 천석 씨와 혼인할 수 있으니 지금은 언니 말씀만 잘 들으시오. 아, 알겠소. 내 언니 말씀이라면 뭐든 하겠소. 천석은 입이 귀에 걸려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미 순심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마침 과거 시험이 있는 해였지요. 내가 알려준 대로만 잘하시오. 알겠소. 내 언니 말씀대로 꼭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리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이라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아가 몸 조심하고 잘 댕겨오니라.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셔요. 양반 신분으로 갈아탄 천석은 순심에게 걸어갔습니다. 나 잘 다녀오리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소? 아, 어머님도 계신데 어째 부끄럽게 그러시오. 지금 안아보지 않으면 한양 가서 후회될 것 같아 그렇소. 그러니 내 품에 한 번만 안겨주시오. 순심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의 포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장원급제하면 나와 혼인해준다 약속했으니 내 꼭 장원급제하고 오리다. 알겠소. 나도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겠소. 그러니 힘내시오. 그렇게 천석은 양반 신분 박선달로 한양으로 떠나갔습니다. 새여인은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였습니다. 내 생에 이런 일이 다오다니 믿어지지가 않소. 천석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절대지능을 타고나 한 번 본 것은 모두 기억한답니다. 이는 하늘이 준 큰 선물이지요. 고맙소. 보잘것없는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다니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이 꼭 장원급제해 순심 선상이 내 며느리가 되면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소. 두 분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고마운 분들이여. 천석이 떠나가고 새여인은 날마다 장독대에 물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님은 천석이 장원급제에 자신의 서방의 음모를 밝혀내 줄 것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순심은 자신의 서방이 될지도 모르는 천석의 장원급제를 빌었지요. 그리고 천석의 어머니는 자랑스런 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새여인은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빌었지요. 그리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저 멀리부터 아들이 말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헌데 그의 뒤로 많은 짐꾼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새 여인은 느낌이 좋았지요. 그녀들은 달려가 금이 환영하는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어머니 기뻐하셔요. 지가 장원급제했구만요. 그 말에 마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었지요. 옥사에서 고생하고 있을 서방님 생각에 그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순심이는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이냐? 지가 장원급제하니 임금께서 내리신 선물이구만요. 아니 임금께서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주셨단 말이냐? 그렇구만요. 언니 선상님이 시키는 대로 지가 임금님 앞에서 노노 맹자를 달달 읊었구만요. 그랬더니 임금께서 하늘이 내린 인재라면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가 언니 선상님이 시킨 대로 사원부 장령이 되고 싶다고 했구만요. 그래서 정말 사원부 장령이 된 것이야. 그렇구만요. 임금께서 껄껄껄 웃으시며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라 하면서 저 많은 선물을 주셨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주 그냥 출세를 했구만 출세를 했어. 어머니께 인사를 마친 천석이 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심씨 이제 나랑 혼인해줘요. 그는 활짝 웃는 얼굴로 순심을 바라보았지요.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든 말해줘요. 순심씨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것이구만요. 순심이는 마님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걱정 마시오. 내가 한양에 가면 반드시 그자들의 음모를 밝혀 우리 언니 선상님의 한을 꼭 풀어드리리다. 그 말에 마님의 두 눈에는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이제 마음 내려놓고 차분히 기다려봐요. 천석 씨가 반드시 나리를 구해줄 것이구만요. 그래 알았다. 이제 나도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도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래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소. 서방을 차디찬 감옥에 두고 도망다니는 신세라니 쯧쯧. 천석이가 이제 장원급제 했으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날 밤 천석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웃고 즐기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천석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님과 순심이는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마님은 입구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말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천석과 자신의 서방님이었지요. 마님은 버선발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서방님 무사한 것이요? 서방님은 마님을 보자마자 말해서 내려 부인을 버락 안았습니다. 나는 괜찮소. 그래 부인은 별일 없었소? 나는 별일 없었소. 이분들 덕분에 그동안 안전하게 잘 지냈소. 그런데 일은 잘 해결된 것이요. 그렇소. 옆에 있는 박장령이 능숙한 솜씨로 호판의 음모를 밝혀내 풀려날 수 있었소. 정말 해냈구려. 고맙소 장령. 아니요. 날 세상 밖으로 꺼내준 두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요. 전하께서도 사성의 억울함을 아시고 크게 위로하셨소. 그렇게 사성 김도연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양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사성 김도연은 한양에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박장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석은 그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순심과 혼례를 올렸지요. 혼례를 올리고 나자 천석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 신부가 되어줘서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내겐 뜻밖의 횡재요. 뜻밖의 횡재라니 그것이 뭔 말이요? 호구 잡으려다 땡 잡았으니 말이요 하하. 천석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순심이 부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 그리고 천석은 훗날 가짜 신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관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꾸려 아주 큰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마님과 순심은 친언니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 평생을 서로 돕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옛말에 선인선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종 순심과 마님은 처음엔 호구를 잡으려 했으나 후에는 진심으로 천석을 가르쳤습니다. 그 보답으로 천석은 장원급제하여 마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었지요. 진심으로 베푼 선한 행동은 언젠가 다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적인 내용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